남편과는 제 나이 28살에 만나 10년 결혼 생활 끝에 최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도 있는 마당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오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정리가 모두 끝나고 최근에 전 남편과 상간녀 둘이 혼인신고를 했다던데 제가 그 인간 둘이 혼인신고한 것도 축하해 줄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상간녀가 평소에 이런 사연 자주 듣는다고 하던데 그 여자가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전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나서 2년 교제 후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저를 보고 그 뒤로 계속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더라고요. 결국 저희 만남도 남편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결혼도 남편 때문에 끝이 났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지만 이혼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결혼 생활에 잡음 하나 없는 집이 얼마나 되겠냐며 최대한 맞춰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물론 남편이 바람이 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제 나이 30, 남편 나이 34. 저는 남편과 20대 끝자락에 만나 30대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좀 더 여유 있는 편이었죠. 그렇게 둘 다 보통의 직장인이다 보니 제가 호텔 결혼식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적당한 예식장에서 적당한 신혼집 구해 저희 수준껏 반반 결혼하고 싶었어요. 다들 그렇듯이 대출을 끼고 집을 구해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대출을 받더라도 어른들 도움 없이 저희끼리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 생각은 다르셨나 봐요. 당시에 시댁에 여유가 좀 있었던지라 시아버지가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오면서 고생시킬 수 없다고 나중에 살면서 갚으면 된다고 하시며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명의도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시고요.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이후에 시아버지도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저런 시아버지라면 남편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겠구나 생각해서 말이에요. 물론 아니었지만요. 시아버지가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이혼한 이 시점에서도 시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제게 잘해주시던 분이셨거든요. 아가, 우리 식구가 되어줘서 참 고맙구나. 혹시 저놈이 속속이거든 바로 나한테 말하거라. 내가 혼내주마. 알았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며 항상 제게 잘해주시고 임신 때도 바쁘다며 잘 못 챙기는 남편 대신에 과일까지 매번 사다 주실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딸같이 대해주시고 제 실수에도 한없이 너그러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가 병을 얻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워낙에 운동도 좋아하시고 건강하시던 분이라 그런 큰 병에 걸리신 줄 다들 눈치를 못 챘었죠. 그동안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라 병원 방문이 거의 없으셔서 뒤늦게 몸에 이상을 느끼시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렇게 미처 헤어질 준비도 없이 시아버지는 몇 달을 못 넘기시고 일찍 먼 곳으로 가셨어요. 그때가 저희 딸이 막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들 저희 남편이 사위고 제가 딸인 줄 알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요. 돌아가실 때에도 제게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만나서 고마웠고 행복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손녀 돌까지는 봐서 참 다행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딸을 참 예뻐하셨는데 그런 시아버지가 아이 자라는 모습도 보지 못하시고
아이 태어나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모든 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실권이 모두 시어머니에게 가니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셨어요. 시아버지 계실 때는 시댁이랑 사이도 좋고 가까이 잘 지냈었거든요. 아이 보시라고 매주 애기 데리고 시댁에 가서 지낼 정도로요. 그런데 그동안의 관계는 다 시아버지 덕분이었는지 그전에는 시어머니랑 트러블도 전혀 없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1년은 남편 잃은 슬픔에 조용하셨던 건지 별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랑 트러블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주로 문제의 원인은 저희 딸이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남아 선호 사상은 살짝 눈치채고 있었는데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딸 가진 거 아셨을 때도 시어머니는 내심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그때는 시아버지가 계셔서 그러셨던 건지 아무 말 안 하셨거든요. 아마 워낙에 엄하시고 꼿꼿하신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게 함부로 괜한 소리를 하실 수 없으셨겠죠.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시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면 그냥 다 하셨어요. 세상에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심하신지. 요즘 그렇게 손자 손녀 차별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애가 말 틀 때부터 애 앞이나 제 앞에서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는 고추를 달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이고, 애미야. 딸아이랑 터울 너무 나면 나중에 나올 아들 기 잡아먹어서 안 된다. 애 더 크기 전에 얼른 아들을 가져, 알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아도 이제 말 다 알아들어요. 제발 애 앞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너도 나중에 늙어보면 알 거다.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해. 딸은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고 어디 쓸 데 하나 없지. 나와서 뭘 하노?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말 못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더라니까요. 처음에는 괜히 저러시겠지. 설마 진심이실까 싶어서 애써 넘기려고 했는데 애 앞에서까지 계속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하시니까 저도 더는 못 참죠. 차라리 제 앞에서만 그러셨으면 계속 참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 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었고 시어머니 반응이야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수아 말귀 다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요즘 어떤 할머니가 손녀한테 그렇게 대하나요? 어머니도 딸이시면서 어떻게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아니, 제발아? 세상에, 지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던 애가 내 앞에서 따박따박 대드는 거 봐라? 야, 네가 지금 나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어머니, 제가 애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제 말 무시하신 건 어머니세요. 지금 여기서 돌아가신 분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 그만 좀 하시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 네가 시입이 없다고 기고만장해서 이러는구나.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니, 아들 못 낳은 년이 할 말도 많네? 결국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그 상황을 보고도 남일처럼 멀뚱히 구경만 하더라고요. 워낙에 우유부단하고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귀한 아들이라 자기 엄마한테 아무 말 못할 성격인 거 잘 아니까 저도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한테까지 그런 소리 하시는 거는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막무가내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남편까지 그 꼴 보고 집에 더 못 있겠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애만 들쳐업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손녀딸이 험한 소리 들은 것 아시고는 저를 데리러 따라온 남편에게 한바탕 훈계를 하셨어요. 자네, 그러고도 자네가 애 아빠이고 집안 가장인가?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나? 자네가 먼저 나서서 사돈을 말렸어야지. 자네 계속 그럴 거면 남편 노릇 못하겠거든. 애 더 크기 전에 그냥 갈라서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중간에서 잘하겠습니다. 이혼이라뇨. 저 수아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인한 남편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는지 시어머니한테 드디어 한 소리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수아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애엄마한테도 그만 좀 해.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그래?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이제 와서 엄마랑 둘이 살까? 아니, 내가 무슨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러게 한 번에 아들이 나왔으면 좀 좋아. 그렇게 남편에게 한 소리 들으시고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어머님은 한동안은 연락도 없으시고 집으로도 안 오셨어요. 저도 이참에 제대로 못 박아둬야겠다 싶어서 먼저 연락 안 드리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더는 못 참으시겠는지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시더라고요. 뭐 그때도 다시 연락하시면서 별 말씀 없으시길래 저도 그 일 가지고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뒤로는 저도 참지 않고 그때그때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했습니다. 계속 저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살가운 며느리 노릇하겠어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랑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랑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5살 되었을 즈음에 남편이 이른 나이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말이 퇴직이지 남편 실수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쳐서 결국은 잘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회사 배려로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퇴사 이후로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남편은 아들 사랑 급진하신 시어머니 덕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3대 독자 아드님 기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취직해서 직원으로 일할 바에는 가게 차려서 사장 노릇해야 한다며 시댁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남편 앞으로 가게를 차려주셨어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인데 말이 사장이지 별다른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남편은 바지 사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점장도 따로 두고 일은 직원들이 하고 자기는 내내 카운터만 시켰어요. 장사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덜컥 가게 연다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픈 초반에는 오픈 행사도 있고 프랜차이즈 가게라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가게가 꽤 잘 됐어요. 같이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좀 더 높아서 은근히 자격지심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차리고 사장 소리 좀 들으니까 갑자기 위치가 바뀐 것 같은지 제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습니다. 역시 월급쟁이 때랑은 수입이 달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가게 낼 걸 그랬어. 당신도 괜히 적은 월급 받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게 나와서 일이나 돕지 그래? 뭐?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내 일 좋아. 월급도 만족하고. 자영업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데 나까지 회사 나오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 됐어. 남편은 가게가 좀 잘 되니까 자기가 정말 장사 수완이라도 있는 줄 알았던 건지 1년 정도 뒤에 갑자기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아깝다면서 겁도 없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접고 자기가 따로 가게를 차리겠다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런 남편이 깝깝했는데 뭐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 돈으로 차렸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우유부단하면서 고집센 남편이랑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어차피 일정 금액 생활비만 합치고 나머지 수익은 각자 따로 관리해서 생활비와 공통 저금 제외한 다른 부분은 크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원래 결혼 초에는 남편이 가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세무 공부도 좀 했고 돈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제 월급도 믿고 맡겼는데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그 돈 가지고 투자한다고 설치다가 손해보고 크게 싸운 뒤로는 그냥 각자 월급은 알아서 관리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남편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이전보다 더 크게 가게를 오픈했고 그래도 오픈빨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 몇 달은 잘 되는 듯 했어요. 저희 부부가 서로 일 얘기는 많이 안 하는 편이라 저는 남편 가게가 계속 잘 되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가게 열고 반년인가 지나서부터 계속 앓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계시니까 별 걱정이 없었겠죠. 시댁 돈이 다 자기 돈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가게 밑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저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여유가 있었는지 남편은 주말이면 골프에 낚시에 혼자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돈 쓰기 바빴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고급 시계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원 벌이로는 엄두도 못 내던 외제차도 뽑았고요. 아이는 소리 하더니 벌만큼은 버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뭘 사주니 많이 하는데 회사원이 명품 두르고 어딜 가겠어요? 당신 가게 잘 되나 봐. 잘 되면 잘 될 때 저축이나 해도 괜히 엄한 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못 벌어도 회사원보단 잘 벌지. 당신 가방 정도는 해줄 수 있다니까? 아유 됐어. 당신이 쓰고 다니면 나라도 아껴야지. 나중에 수화 등록금이나 잘 모아도. 언제까지 장사가 계속 잘 되겠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올 텐데 당신도 조심해. 싫으면 말아라. 장사는 내가 알아서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이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하고 다니며 그때부터인가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퇴근할 때는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 항상 가게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게도 비우고 뭘 하고 다니는지 두문불출했어요. 아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쯤부터 바람이 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며 아이 케어하느라 매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매번 아이 등하원에 퇴근하면 집안일에 제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가게 본다는 핑계로 나몰라라 했고요. 싸워봤자 매번 똑같은 소리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어서 저도 지쳐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저 혼자 애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애 생각에 이혼 생각까지는 참아 못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더러운 걸 안 보고 하루빨리 갈라서 써야 됐나 싶기도 하네요. 아마 그때부터 남편이랑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같이 직장인이었을 때는 없었던 분란들이 생겼던 거죠. 당신 요즘 너무 가정에 소홀한 거 아니야? 평일에 가게 늦게 끝난다고 수화 픽업 못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애랑 시간을 보내야지. 혼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야, 내가 그냥 놀러 다니냐? 다 투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꼴랑 가게 하나 운영하는 거 가지고 사업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가게도 잘 꾸리고 가정도 잘 돌봐. 그거 핑계로 이때다 싶어서 놔두는 거 아니야? 혼자 일해? 나도 일하잖아. 수아가 주말에 어디 가고 싶다고 맨날 노래 부르는데 애 생각은 안 하니?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자주 싸웠어요. 가게를 운영하니 할 일이 많다지만 제 귀에는 다 핑계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이 정말 가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사실 의문이었어요. 자꾸 싸워도 결국 육아는 제 몫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포기했더니 이 인간이 끝을 모르는지 부쩍 행동에 수상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에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유난히 옷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얼마 안 가서는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희한한 속옷을 사더라고요. 무슨 호피무늬나 망사 같은 그런 속옷이요. 당신 요즘 속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런 거 안 입었잖아. 언제는 면 팬티가 편하다고 내 앞에서는 면 팬티만 입던 사람이 요즘 갑자기 왜 그래? 바람이라도 났어? 아, 바람이라니 당신 무슨 소리야. 팬티 가지고 바람이래? 야,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했어. 그동안은 당신이 싫어하니까 못한 거지. 이제라도 내 취향껏 살고 싶다. 펄쩍 뛰며 아니라는 남편 말을 쉽게 믿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 속옷 취향 좀 바뀐 걸로 바람났다고 속단할 수는 없었으니 계속 두고 봤죠. 그런데도 계속 이상한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나 몰래 누구 만나? 어? 아, 당신 왜 그래? 나 의심해? 아니, 나이 들어서 취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아니, 속옷 좀 바뀌고 향수 좀 뿌린다고 남편더러 바람났다고 그래? 당신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아니, 요즘 저녁에 가게에도 없고 부쩍 외박도 잦고 그럼 뭐 하고 다니는데? 아,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가끔 스크린 골프 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리고 요즘에 손님도 없어서 내가 없어도 괜찮아.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는데 뭘. 그리고 그때 외박은 철웅이랑 낚시 다닌다고 했잖아. 아, 언제는 당신이 가라며. 남편이 워낙에 친구에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라 여기저기 자주 놀러 다니기는 했지만 이렇게 멋을 부리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누가 들어도 완전 바람 정황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어쩌겠어요. 제가 매번 의심할 때마다 남편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증거라도 잡으려고 핸드폰이고 블랙박스고 다 뒤졌는데도 별다른 증거를 못 찾았어요. 저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증거라고 할 게 없으니 말이에요. 제가 계속 의심하니까 자기 딴에는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었는지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제가 또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습니다. 애미야, 너 요즘 우리 애한테 바람났냐고 짜증낸다면서? 수아빠가 그래요? 그냥 요즘 하도 이상해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나서지 마세요. 너 어디 정신에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의부증 그런 거 아니야? 왜 엄한 사람을 잡기를 잡아? 어머니, 제가 충분히 의심이 가니까 그랬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괜히 그랬겠어요? 네가 성격이 드세서 그래. 애비가 얼마나 순하고 착실한데 그런 소리 하냐?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봐라. 이러다가 엄한 사람 잡겠다 정말. 결국 시어머니한테는 괜히 한 소리 듣고 증거는 못 잡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그래도 남편 탐탁지 않아 하시는 친정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도 답답하니까 어디 도움 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다시 연락이 닿은 여고 동창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꽤 친한 사이였는데 서로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가고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결혼할 때 한 번 보고 최근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다른 친구 통해서 결혼했다는 소식만 듣고 서로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쁜지 쭉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니 이쪽으로 이사 왔다며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와서 다시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 친구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절대 아니래. 네가 듣기엔 어때? 아유, 주영아. 나도 너네 남편 몇 번 봤잖아. 바람피고 그럴 사람 같진 않던데. 옆에서 보기에는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표현 안 해도 그런 남자들 있잖아. 그래? 아, 사실 나는 남편이 나한테 애정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어. 애 낳고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저냥 살았는데 요즘 부쩍 안 하던 짓을 해서 내가 자꾸 의심을 하네. 네가 혼자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겪어봤잖아. 네 얘기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아. 남자들 나이 먹고 취향 변하는 사람들 많아. 왜 남자도 갱년기 오고 드라마 보고 울고 그런다잖아. 취향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똑같겠어.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못하다가 이제 자기 사업하니까 더 자유로워서 그러는가 보지. 그런가? 내가 괜히 오해한 건가? 에휴, 어쩌다가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서로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네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답답했는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싶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남편과 서먹해진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남편 말도 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제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뒤로는 한동안 외출, 외박도 줄이고 집에 잘 붙어 있더라고요. 집에서 오래 붙어 있는데도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제 의심의 끈이 슬며시 놓이고 있었는데 얼마 뒤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제게 고민 상담을 해주었던 그 동창 친구가 제게 몇 달 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자는 얘기를 듣고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친구 모습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살이 찐 건지 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어머, 너 살쪘어?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뭔가 다른데? 뭐지? 보톡스라도 맞았니? 제 말에도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단 앉자. 앉아서 얘기해, 주영아. 아니 뭐 기니 할 말이 있다더니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물음에도 친구는 별다른 말 없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보는데 웬 아기 초음파 사진이더라고요. 정희야, 이게 뭐야?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주영아, 나 임신했어. 어머, 너 임신했어? 어쩐지 뭔가 다르다 했더니 임신한 거야? 세상에. 야, 근데 너 애인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친구가 이혼하고 새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저도 너무 놀랐죠. 주영아,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 나 임신했고 애 아빠가 네 남편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정희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주영아, 너한테는 너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근데 나 아기 포기 못해. 네가 뭐라고 해도 욕은 내가 들을게. 제발 그 사람이랑 아이는 탓하지 마. 제발 이혼해줘. 부탁이야. 뭐? 너 지금 말하는 게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고? 주영아, 제발 이혼해줘. 나 유부남 애 임신한 거 알고 친정에서도 쫓겨났어. 지금도 민우 씨가 구해준 원룸에서 지내. 나 민우 씨 아니면 갈 곳도 없어. 너도 어차피 남편한테 딴 애 있는 거 알고는 더 같이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주면 서로 좋지 않겠어?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막 뭐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그 친구, 아니 상가녀는 제 앞에 아기 초음파 사진만 두고 제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저 혼자 그 카페에 앉아있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시댁으로 와. 남편은 제가 상간녀 만난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댁으로 당장 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들어야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남편의 외도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보고 의부증이냐고 하셨죠? 이래도 제가 괜한 사람 잡은 거예요? 이거 수아 아빠 애래요. 수아 아빠 바람났다고요. 그것도 제 친구랑.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애비가 바람이 났다니 애라니. 그 인간 불렀으니까 오면 직접 얘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애미야. 애비가 잠깐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내가 잘 타일러 보마. 어?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진정 좀 해라. 그렇다고 너랑 어떻게 이혼이라도 하겠니? 내가 네 편 들어주마. 이혼은 안 된다 애미야.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막으시겠다며 본인이 잘 얘기해 보겠다고 저를 달래셨어요. 얼마 뒤 시댁으로 도착한 남편은 제 반응을 보고 드디어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설마 정희 만났어? 내가 얘기하겠다고 기다리랬는데.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진짜인가 보네? 당신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애까지 싸지는 마당에 뭐 언제 말하려고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계속 생각했어. 미안해.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할 만한 일이야? 당신 나한테 미안해? 아이고 애미야 진정해라. 미안하다잖니. 아이고 이놈아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 얼른 무릎 꿇고 빌어라.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애가 생겼다잖아요. 그래서 당신 어쩔 생각이었는데 그 애를 낳게? 나도 모르겠어. 정희가 당신 찾아갈지도 몰랐고. 그래도 이미 생긴 애를 어쩌겠어. 이미 6개월도 넘었대.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랑 이혼하고 둘이 새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니? 미쳤어. 어쩌자고 내 친구랑 그런 짓을 해? 둘이 대체 어떻게 만났나 싶었는데 세상에, 저번에 그 친구랑 다시 재회한 그 동창의 날,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다가 저희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제 친구 대접하겠다며 셋이 같이 차도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날 무슨 수로 둘이 연락처를 주고 받았나 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네요. 그게 벌써 1년도 더 된 일인데 이 둘이 여태 나를 잘도 속였구나 기가 찼습니다. 그래놓고 그동안 상간녀는 내 친구랍시고 제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고 남편이라는 놈은 멋부리고 싸돌아다니며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했죠. 저보고는 남편 믿으라며 그런 사람 아니라 할 때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어쩐지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하고 직업도 없던 애가 갑자기 명품백이며 고급 옷에 씀씀이가 달라진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물주가 제 남편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둘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더러운 놈이랑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과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시댁에 두고 집으로 가서 저와 아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결국 친정에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겠어요. 외도에 애까지 있다는데 계속 숨기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차마 제 친구라고는 말 못하고 그냥 남편이 외도를 했고 어쩌다 애까지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아버지가 당장에 집으로 뛰쳐가 남편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는 걸 저랑 엄마가 겨우 말렸네요. 저라고 안 그러고 싶었겠냐마는 괜히 그쪽에 빌미 주고 싶지 않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게 맞다고 알고는 있지만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고 둘이 살림 차리는 꼴 보려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해주지 말고 애 호적도 못 올리게 버틸까 싶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만 제 편 해주신다면 별거 하면서 시간 끌 생각도 있었는데 끝까지 제 편은 못 대주시는지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미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이혼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니? 너도 남의 애 있는 거 알고 어떻게 같이 살아, 안 그러냐?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혼만은 안 시킨다면서요. 제 편 들어주신다더니 갑자기 왜 남편 편을 드세요? 아니,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저 뱃속에 어린애를 애비 호적도 없이 키우겠니? 어머니, 그럼 저희 수아는요? 이혼하면 저희 수아도 아빠 없이 커야 해요. 저희 수아는 안 불쌍하세요? 아니, 뱃속에 애가 아들이라는데 어쩌니 그럼. 너도 내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 좋게 좋게 가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고집 피우면 너한테도 안 좋다? 너도 그냥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응? 진짜 대단하신 어머니. 상간녀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거였어요. 설마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밖에서 데려온 손자가 더 귀할까요? 끝까지 이기적인 시어머니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악을 쓰게 되더라고요. 절대 이혼 못해준다. 아들이든 손자든 어디 호적 없이 애비 없는 새끼로 키워보라며 그렇게 시댁 연락도 안 받고 버텼어요. 그 상간녀며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통에 아예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어머니랑 남편이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미야,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어? 어떻게 해주면 이혼할래? 아파트 너 주면 그냥 이혼할래? 더 주고 싶어도 이제 줄 것도 없다. 아파트 너 줄 테니까 애 낳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니? 응? 어머니, 줄 게 왜 없으세요? 시골 땅은 어쩌시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도 꽤 있으시잖아요. 주시려면 넉넉하게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맨몸으로 순순히 나가요? 당신도 벌어둔 거 많다며 그동안 쓰고 다닌 것 보면 나 떼줄 거 넉넉하지 않아?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쉽게 이혼 안 하는 게 저 인간들 골탕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아내는 김에 더 받아내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세상에 그렇게 제가 몰랐던 사실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분명히 시아버지 계실 적에는 여유 있었고 시골에 땅도 있었는데 그게 다 없다네요. 그동안 어머니랑 남편이 참 많이도 까먹었나 봐요. 어쩐지
어머니 언젠가부터 자꾸 돈 없다, 돈 없다 하시면서 보험도 해지하시고 외식도 줄이시더니 진짜 돈이 없었나 봅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시어머니가 무슨 투자하신다고 까먹으시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 가게 차리고 투자한다고 또 까먹고 그 덕에 시골 땅이고 뭐고 없는 지 오래였더라고요. 시어머니 사시는 주택 가지고 담보대출도 받았고 그렇게 남편한테 제가 여태 몰랐던 빚이 7억이 넘더라고요. 처음엔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나 싶었는데 시골 땅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남편 가게도 계속 적자였어요. 그 밑으로 유지비만 매달 1,000이 넘게 들어가는데 빚 내가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동안 헛바람 들어서 딴짓거리 한다고 3금융 대출까지 받아서 사치하고 다녔나 봅니다. 남편이 허세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철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새로 산 외제차는 리스였고 두르고 다니던 명품도 다 빚이었네요. 거기다가 상간녀한테도 명품백에 외제차에 돈 많이 썼나 보더라고요. 아마 옆에서 정의가 좋다 하니까 있는 척 하고 싶었겠죠. 저도 정의를 아니까 빤히 알만 하더라고요. 워낙에 돈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던 애라 이전에 결혼도 돈만 보고 갔다고 하더니 그쪽에서 바람나서 결국 이혼당하고 그 뒤에 만난 게 우리 남편인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아파트 해주시고 시댁에 여유 있어서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그렇게 뺏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정의는 남편 개털인 거 아직 모르는 눈치던데 말이에요. 어차피 더 붙어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시댁 빚까지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 더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아파트 받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잘 생각했다고 그냥 빨리 인연 끊고 새 시작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송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받았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사주셨을 때보다 많이 올라서 제게는 꽤 이득이었죠. 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도 차익이 쏠쏠했어요. 그렇게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밟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친정 근처로 가려고요. 이제 시댁 근처에는 눈도 두고 싶지 않네요.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곳에서 딸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혹시 아빠랑 헤어져서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한 탓인지 아이랑 대면대면해서 그런가 아이가 아빠 찾지도 않고 잘 지내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인연 소식은 이미 저희 동창 사이에 소문이 쫙 퍼져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더라고요. 한 친구가 제게 정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이혼해주겠다 할 때는 생각 잘했다느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느니 남의 속 긁으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살림 차리더니 결혼 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는 못한가 봐요. 결국 7억 빚에 개털이란 사실을 혼인신고하고 애 낳고 알게 된 거죠. 남편이나 시댁이나 이제 더 끌어올 돈도 없고 대출도 다 막혔고 같이 살던 아파트도 저 줬으니 둘이 어딜 가겠어요. 결국 시댁에서 살림 차렸더라고요.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저희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손자가 귀한 거지 바람나서 들어온 며느리는 고가웠는지 만삭되도록 집안일 시키고 애 낳고서는 애 봐줄 테니 나가서 돈 벌어 오랬다네요. 빚 갚아야 하니 마트 일이라도 해서 벌어오라고요.